삼성 이재용 회장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을 냅니다. 12조 원, 약 8조 1천억 원의 상속세입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2020년 사망한 후 부과된 이 세금은 60% 세율로 계산되었습니다. 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율입니다. 진보 진영은 드디어 재벌이 공정한 몫을 낸다며 환영하고, 보수 진영은 국가 경제의 기둥을 무너뜨린다며 경고합니다. 오늘 서주인과 최준호가 묻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가세인가? 아니면 경제 자살인가? 이 토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서지인 팀 또는 최준호 팀,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통찰력 있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됩니다. 지금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상속세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 약 26조 원, 여기에 60% 세율 적용. 결과 12조 원의 세금. 이것은 2024년 한국 정부 총세수의 약 2%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이재용 회장 가족은 무엇을 했습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삼성미술관 소장품 2만 3천 점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5년에 걸쳐 나눠냅니다. 마지막 납부는 2026년 4월입니다. 진보 진영의 주장, 재벌은 한국 경제를 지배하며 특혜를 받아왔다. 세금 감면, 정경유착, 불법 승계,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60%도 적다. 100%여야 한다. 부의 세습은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보수 진영의 반박, 60% 세율은 기업을 파괴한다. 가족이 회사를 유지하려면 지배 지분을 팔아야 한다.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 삼성은 한국 GDP의 20%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경쟁력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 서지은은 이것이 계급정의의 승리라 주장합니다. 최준호는 경제적 자해 행위라 경고합니다. 12조 원 상속세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정의로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재벌이 그들의 특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첫째, 재벌의 역사를 보십시오. 삼성, 현대, LG, SK, 이들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정부 특혜, 세금 감면, 독과점 허용, 불법 정치 자금. 박정희 시대부터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0년대 탈세로 유죄 판결받았지만 대통령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뇌물죄로 수감되었다가 사면받았습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삼성의 기여라는 신화. 삼성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 거짓말입니다. 삼성은 한국 노동자를 착취합니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과 암 발병. 회사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삼성은 이익을 독점하고 피해는 사회화합니다. 셋째, 부의 세습 문제. 이재용 회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노력도, 혁신도, 기여도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26조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능력주의 사회입니까? 봉건주의입니다. 60% 세율이 높다고. OECD 평균은 15%입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부유층 탈세 때문에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한국의 60%는 명목일 뿐입니다. 온갖 공제와 편법으로 실제로는 훨씬 적게 냅니다. 12조 원도 그들의 부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불평등입니다.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소유합니다. 하위 50%는 2%만 가집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상속세는 이 불평등을 교정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서지은은 계급 투쟁 프레임으로 경제 현실을 무시합니다. 12조 원 상속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60% 세율의 의미. 이것은 가족이 회사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세율입니다. 이재용 가족은 세금을 내기 위해 삼성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지배 지분이 약해집니다. 외국 헤지펀드가 주식을 사들입니다. 결국 삼성은 한국 기업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국익입니까? 둘째,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이유, 기업가들이 나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IKA 창업자는 스위스로 이주했습니다. 노르웨이도 폐지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도 없습니다. 한국만 60%를 고집하면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재벌 특혜의 진실. 삼성이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하지만 그 이유는 삼성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애플, 인텔, TSMC와 싸워 이겼습니다. 정부 도움이 아니라 혁신과 투자로 반도체에만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특혜입니까? 넷째, 고령과 경제기업. 삼성그룹 전체 직원 약 27만 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한국 GDP의 13%입니다. 수출의 20%입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서지은은 보의 세습을 비난하지만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기업을 몰수합니까? 사회주의입니까? 가족 경영이 문제라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60% 세금으로 가족을 내쫓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그들은 부유세와 법인세가 높습니다. 한국은 재벌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스웨덴 법인세 20.6%, 한국 24%. 우리가 더 높아요. 그리고 스웨덴은 IKA 하나뿐인데 우리는 삼성, 현대, LG다 있어요. 그 다 있는 재벌들이 노동자 착취하고 하청업체 쥐어짜서 부자된 겁니다.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들 기억하세요. 노동 문제와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노동권 강화하면서 기업도 보호할 수 있어요. 60% 세금은 해법이 아니라 보복입니다. 보복. 70년 동안 특혜 누리고 탈세하고 뇌물 주고 이제 세금 좀 내니까 보복. 12조 원 내고도 이재용은 여전히 재벌입니다. 빈곤층은 없어요. 재벌이 문제만 법으로 규제하세요. 하지만 상속세로 기업을 해체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 노동자가 피해봅니다. 최준호의 논리에 숨겨진 재벌 옹호를 폭로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는 공포 조장. 이것은 재벌이 수십 년간 퍼뜨린 거짓말입니다. 삼성 없이도 한국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삼성 같은 독과점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질식시킵니다. 삼성이 약해지면 경쟁이 생기고 혁신이 일어납니다. 둘째,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는 공포. 주식을 외국인이 사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경영입니다. 애플도 주식의 대부분을 기관 투자자들이 소유합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가족 소유가 신성하다는 생각 자체가 봉건적입니다. 셋째, 세율 국제 비교의 함정. 최준호는 스웨덴을 언급하지만 전체 그림을 숨깁니다. 스웨덴은 상속세는 없지만 부유세, 높은 소득세, 강력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상속세만 높고 다른 건 다 낮습니다. 재벌은 온갖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합니다. 넷째, 고용 기여의 허구. 삼성이 27만 명을 고용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임금으로 고통받습니까? 삼성은 자동화와 AI로 일자리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자라는 이미지는 선전일 뿐입니다. 다섯째, 진짜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글로벌 기준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소액 주주 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재벌 가족이 적은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세는 이 구조를 개선하는 기회입니다. 12조 원 상속세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재벌 해체, 순환 출자 금지, 소액 주주 권리 강화입니다. 서지은은 이상론으로 경제를 파괴하려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첫째, 상속세의 실제 효과. 12조 원을 정부가 거두면 어디에 쓰입니까? 독지, 인프라, 아닙니다. 대부분 부채 상환과 관료 조직 유지비로 사라집니다. 반면 그 돈이 삼성에 남으면 IPED 투자, 공장 건설,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느 쪽이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둘째, 가족 경영의 장점. 서지은은 봉건적이라 하지만 전 세계 성공한 기업들을 보십시오. 월마트, 가족 경영, BMW, 가족 경영, 에르메스, 가족 경영. 가족이 소유하면 장기 비전을 가집니다. 전문 경영인은 단기 실적에만 집중합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수십 년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족 경영입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서지은은 지배 구조 탓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북한 리스크, 노조 강성, 정치 불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에 돈을 투자하기 꺼립니다. 삼성 지배 구조가 문제라면 애플과 주가가 같아야 하는데 왜 낮습니까? 지정학입니다. 넷째, 세율 인하의 실제 사례.
미국은 트럼프 시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습니다. 결과 GDP 성장률 상승,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세금을 낮추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보유세를 올렸다가 부자들이 탈출해서 폐지했습니다. 다섯째, 재벌 없는 한국의 미래. 서지우는 삼성이 약해지면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누가 혁신합니까? 한국 스타트업의 95%는 3년 내에 망합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는 미국의 10분의 1령입니다. 재벌이 사라지면 혁신 생태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진공 상태가 됩니다. 여섯째, 일본의 교훈. 일본은 1990년대 재벌 해체와 비슷한 정책을 폈습니다. 대기업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을 키우려 했습니다. 결과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경제 성장 정체, 청년 실업, 사회 활력 상실. 한국이 같은 길을 가려 합니까? 12조 원 상속세는 단기적 인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재벌한테서 돈 뺏었다 뿌듯함.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파괴합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투자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트럼프 감세가 경제 성장. 그건 부자들만 배불린 겁니다. 그리고 일본 비교는 엉터리예요. 일본은 고령화와 엔화 절상 때문에 침체된 거지 재벌 해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 경영의 장점. 이재용은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흑의 조작, 삼성물산 합병 부당 거래. 이것이 장기 비전입니까? 범죄입니다. 최종적으로 12조 원은 정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를 끝내는 것입니다. 전문 경영, 투명성, 주주 권리.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입니다. 최준호가 원하는 건 19세기 봉건주의입니다. 서지우는 재벌을 파괴하면 유토피아가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삼성주가 하락, 외국인 투자 감소, 일자리 사라짐, 청년 실업 증가. 그게 정의입니까? 60% 상속세는 보혜 재분배가 아니라 경제 자살입니다. 한국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이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로운 가세 대 경제 파괴, 불평등 해소 대 성장 동력, 계급 정해 대 국가 경쟁력. 12조 원이 낸 세금이지만 논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도시선을 구독하고 다음 토론을 기다려주세요.